그러니까 30으로 했어. 그러면 3천만 원이 나오겠지. 어떤 분이 나한테 프리랜서 가격 책정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봐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나만의 가격 책정하는 방법을 공유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이거를 꼭 100% 따라할 필요가 없고, 또 이거를 듣고 나서 여러분들이 참고만 할 뿐이지 이거에 대해서 왈가불가할 필요가 없는 거야. 왜냐면 이거는 나만의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듣고 참고를 해서 또 다른 사람들 어떻게 하는지 그거를 정보를 다 찾아가지고 그거를 다 조합해 가지고 만들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맞는 방법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지금부터 이제 내가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시작했는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날 공유를 할게. 처음에 내가 시작할 때는 이제 거의 초반이었어. 내가 프로그래머로 일을 시작한 지 거의 1년 좀 넘었을 때인가? 그때 누군가 나한테 제안을 한 거야. 프로그래밍 하나 만들어주면은 그거에 대한 대가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나는 그게 프리랜서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누가 내가 이걸 만들어주면은 돈을 준다는 게 너무 신기했던 거야. 신기하고 막 흥분된 나머지, 이게 월급이랑 전혀 느낌이 달라가지고 흥분된 나머지 가격 책정을 잘해서 일한 만큼 돈을 받아야겠다, 그 생각은 전혀 하지를 않고 그냥 막무가내로 그 사람들이 제안한 돈 그대로 받고 일을 시작을 했어. 결국에는 내가 일을 하다 보니까 내가 일한 만큼 돈을 못 받게 됐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제안한 그 가격이 너무 쌌던 거야. 일한 만큼 돈을 못 받고 결국에는 내가 불평불만도 많고, 그 사람들은 문제가 뭐였냐면 내가 해준과 동시에 이제 이 프로젝트가 진행됨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기능을 계속 얹어. 근데 기능을 계속 얹을 때 그 사람들은 내가 처음에 준 그 가격 그 비율대로 기능을 얹으려고 그러지, 갑자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만큼 기능 가격을 책정을 해주질 않아. 아주 문제가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프로젝트로 별로 깔끔하게 끝나지가 않았어. 어쨌든 이거는 내 시작에 어떻게 프리랜서를 시작하게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 자 이제 나만의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주기 전에, 그 전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나만의 프린시플, 가격 책정을 하는 그 마인드셋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또 하고 싶어. 그러니까 이게 또 나한테는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내가 왜 이렇게 가격 책정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 가지고 이거를 먼저 공유를 하는 거야. 자, 첫 번째, 절대로 싸게 하지 말 것. 내 가격 책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절대 싸게 안 해.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느 고객과 접근을 해 가지고 가격 책정을 니고시에이션을 하는 와중에 그 고객이 자기가 어떤 아웃컴, 어떤 결과물을 가질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무조건 싸게, 무조건 가격에 대해서만 싸게 이렇게 하는 고객은 일단은 거르는 게 좋다. 왜냐면 그런 고객이 끝까지 아마 골치 아프게 할 거야. 여러분들이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이게 깔끔하게 끝나더라도, 뭐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이 잘 끝냈더라도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을 분명히 힘들게 할게 눈에 훤하게 보인다. 그러니까 그렇게 막 무조건 거기에만, 가격에만 집중하는 고객들은 일단 내 입장에서는 거르는 게 좋은 것 같아. 자, 그리고 프리랜서에서 가격 책정하는데 가장 큰 오인이 뭐냐면은, 프리랜서를 하는데 앞서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 나랑 똑같이 내가 이런 실수를 많이 해가지고 처음에 프리랜서 가격 책정을 할 때 싸게 해주면은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한테 이 프리랜서 가격 싸게 하고 일 잘하니까 내가 추천해 줄게, 이렇게 될 줄 알고 가격을 싸게 해줬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그 가격을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 이야기를 해줬듯이 가격을 싸게 해주면 내가 일한 만큼 돈을 못 받아. 그러면은 내 만족도가 떨어지지. 왜냐면 내 그 일의 만족도가 떨어져 가지고 그 퍼포먼스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 그리고 또 얘기했듯이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은, 처음에 그 프로젝트 플랜을 가지고 와서 시작하는 그 프로젝트랑 나중에 진행하면서 마지막에 결과물은 판이하게 달라. 많이 달라질 거야. 기능을 추가하거나 막 그러면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기능을 추가할 때 그 고객들이 기능 추가하는 그 요금을 그 비율대로 추가하려고 그러지, 처음에 우리가 책정한 그 비율대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체 그 프로젝트가 만약에 1,000만 원이었어.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걸 엄청 싸게 했어. 원래 한 3천만 원 4천만 원 해야 될 거 1,000만 원에 해줬어. 그래가지고 엄청 싸게 해줘가지고 내가 원래 그 기능을 추가를 하면은 한 500만 원을 더 추가를 해야 돼. 근데 이 사람은 500만 원 추가하면은, 아니 메인 앱이 1,000만 원인데 50%를 추가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더라도 불평이 생긴단 말이야. 더 많은 기대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싸게 하는 거는 절대 아닌 것 같아.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자기 만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만족도가 떨어짐에 있어서 프로덕트 그 결과물이 별로 좋게 안 나와. 그러면 결과물이 좋게 안 나오면은 고객 만족도도 떨어지겠지. 불평 불만 많이 생기겠지. 근데 고객 불평 불만이 많이 생겼는데 누구한테 추천을 해주겠어? 추천은 개뿔. 소송 안 가면 다행이지. 자, 그리고 세 번째 마인드가, 이제 프리랜서는 내 시간을 투자해서 그 시간 한 만큼을 돈으로 번다는 그 생각을 가지기보다는 내가 그 결과물, 그 가치를 창출해냄으로써 그 가치에 대한 돈을 받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그래야 돈을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지. 그렇지 않고 내가 시간 투자한 만큼 돈을 받으려고 그러면은 좀 한계가 있을 거야. 왜냐면은 가치라는 게, 만약에 어떤 내가 결과물을 만들어 가지고 이 고객이 그 결과물로 만약에 10억을 만든다 그래 봐요, 1년에. 근데 내가 만약에 그 사람한테 5천만 원이라고, 그 결과물을 만드는데 5천만 원이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은 10억에 비해서 5천만 원은 몇 프로야? 5%야. 그러니까 그 매출의 5%를 투자해 가지고 자기들의 원래 1년 매출이 만약에 한 2억 3억이었는데 그 앱을 다시 만들어 가지고 10억이 됐어. 그러면 훨씬 많이 번 거잖아. 자기가 어떤 가치를 창출해내는지, 그 고객한테 어떤 가치를 만들어 주는지, 그거를 생각하는 게 좋지. 그렇지 않고 내가 하는 일, 내가 뭐를 하는지, 몇 시간 투자를 해서 하는지, 이거에 집중하다 보면은 아마 이제 한계점에 도달하게 될 거야. 자, 그러면은 내가 여기에 이제 세 가지 마인셋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했는데, 지금부터는 내가 어떻게 가격 책정을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볼 거다. 자, 그럼 어떻게 가격 책정을 해야 나도 행복하고 고객도 행복하고 결과물도 잘 나올 수가 있을까? 자, 프로젝트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이제 결정해야 될 게 있어. 이제 그 고객이랑 상의를 할 때 내가 두 가지 방법이 있어. 내가 시간을 투자한 만큼 돈을 받는 거. 예를 들어서 내가 그 프로젝트가 얼마나 걸릴지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그 프로젝트 베이스 전체가 얼마인지 그거를 가격 책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시간 투자한 만큼, 내가 만약에 100일을 일했으면 그 100일을 일한 만큼을 돈을 받는 거야. 뭐 시급이면 시급, 1급이면 1급, 하루 봉급이면 봉급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근데 이게 별로 안 좋은 점이 있어. 프로젝트 베이스에 비해서 시급은 이렇게 되게 돼 있어. 이게 만약에 하루 걸릴 거면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하루 걸릴 거 뭐 하루 반, 이틀로 쳐가지고 돈을 더 받고 싶어. 고객의 입장에서는 하루 걸릴 거 하루 만에 끝나는 게 아니라 절반, 반나절에 끝냈으면 좋겠어. 여기서 일단 엇갈리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밀당이 막, 일단 이상한 기묘한 기운이, 항상 뭐 프로젝트 진행할 때마다 기묘한 기운이 막 돌고 해가지고, 진짜 프로젝트 진행하는데 그 결과물에 집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막 그거 돈 계산하는 거 막 거기에 집중하게 되고, 별로 결과물이 좋게 나올 구조가 아니야. 그리고 고객이 완벽하게 만족할 만한 구조가 아니야. 그러니까 별로 나는 프리랜서 이제 가격 책정을 할 때 내가 한 만큼 하는 것보다는 프로젝트 베이스, 이제 결과물에 따라서 얼마를 받을지 그런 식으로 책정을 하는 걸 추천을 한다. 일단 나는 그렇게 하고 있어. 그러니까 많은 프로그래머들도 시급 자기가 한 만큼
하는 프로그램들도 많은데, 근데 내가 경험적으로는 그게 별로 좋은 결과물은 안 나와 가지고 나는 그렇게 선택을 한 거야. 자, 그러면 첫 번째,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젝트 베이스로 해가지고 결과물에 따라서 얼마를 받을지 책정을 한다. 자, 그러면 어떻게 책정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자. 자, 처음으로 해야 될 게 고객이 뭘 원하는지 정확하게 아는 게 목표다. 자, 고객이 이 내 결과물을 가지고 뭘 이루고 싶은지, 내 결과물을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지, 이거를 전반적으로 그 프로젝트를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해.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하고 나면은 내가 얘기했듯이 가격을 책정하는데, 막 가격 책정해서 가격이 높게 나와도 이게 죄책감이 드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결과물을 잘 낼까. 그래가지고 고객이랑 나랑 같은 배를 타게 돼. 그러니까 그 고객이 뭘 원하는지 그거를 잘 이해하는 게 이제 첫 번째로 중요해. 자, 그러면 두 번째 중요한 게 이제 고객이 뭘 원하는지 알았어. 그리고 그 고객이 이미 만약에 앱을 만든다고 치면은 그 앱에 대한 전반적인 아주 디테일한 것까지 다 디자인을 가지고 있진 않지만은 그것까지 가지고 있다면은 전부 다 아는 게 중요하다. 뭐 만약에 애니메이션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여기에서 이쪽으로 트랜지션을 하는데 뭐 애니메이션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은 이 버튼을 클릭하면은 어떻게 다른 페이지로 가는지, 아니면 여기 폰트 사이즈가 몇인지, 컬러는 뭔지, 진짜 엄청 디테일한 것까지 다 아는 게 중요해. 그거를 다 알아야 나중에 이제 시간을 책정하는데 엄청 도움이 많이 되고, 좀 더 정확하게 시간을 책정을 할 수가 있어. 얼마나 걸리는지. 왜 우리가 시간을 책정해야 되냐면은, 시간을 책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에 따라서 가격이 책정이 돼. 결과물이 어떨지 이제 모든 자세한 디테일한 것을 다 얻었어. 자, 그리고 만약에 그 고객이 아이디어만 있고 디자인도 없고 스크래치도 없고 그러면은 미팅 시간, 뭐 문자 보내고 전화 시간 예상을 해가지고 그 시간을 다 포함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책정하는데 포함을 해야지 나중에 더 정확한 여러분들이 일한 만큼의 돈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책정이 될 거야. 자,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정보를 얻었어. 그 고객이 뭘 원하는지, 그 프로젝트가 어떻게 결과물이 나올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정보를 얻었어. 그러면은 이제 세 번째로 고객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이제 내가 이 정보를 다 얻었으니까 이 정보를 가지고 시간을 책정해서 가격을 책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며칠 후에 다시 연락하겠다.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달라 하고, 나 같은 경우에는 세세하게 쪼개, 모듈 바이 모듈로 이렇게 쪼개가지고 각각의 모듈마다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시간 책정을 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또 어떤 사람들은 시간으로 책정을 하는 사람도 있고, 나 같은 경우에는 하루 단위로, 뭐 이 모듈이 3일이 걸린다, 이 모듈이 5일이 걸린다, 이런 식으로 책정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일주일 단위로 책정을 하는 사람도 있어. 나 같은 경우에는 시간 단위로 해봤는데, 시간 단위보다는 이제 하루 단위로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 가지고 하루 단위로 하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맞는 그 시간 단위로 책정을 하면 되겠지. 예를 들어서 50시간이 나왔다고 쳐봐. 자, 그럼 50시간이 나왔으면은, 자, 50시간 곱하기 50시간이란다. 50일 곱하기 뭐 하루 봉급을 쳐야 되는데, 내 하루 봉급을 어떻게 알아? 이것도 이제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일을 하고 있으면은 그건 엄청 쉬워. 근데 일을 안 하고 있으면은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마켓에 연봉을 얼마나 받는지 그걸 해가지고 해도 되고, 어쨌든 만약에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나 같은 경우에는 월급이 500만 원이야. 그러면은 한 달에 우리가 일하는 일수가 한 20일 정도 된단 말이야. 주말 같은 거 빼고 500만 원 나누기 20을 하면은 하루에 25만 원이 나와. 그러면은 그 25만 원을 50 곱하기 5만 원 하면은 얼추 나오겠지. 근데 이렇게 하면은 또 나중에 피볼 거야. 이렇게 하지 말고 50시간이 나왔어. 그러면 50시간 그대로 하지 말고, 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곱하기 2를 한다. 50시간이 된다. 50일이 나오면은 곱하기 2를 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는 거야.
내 50일이 나오면은 그거를 곱하기 1을 하면은 대충 한 100일 정도 걸려. 끝났을 때 보면은 한 100일 정도 걸려. 내가 측정한 그 시간보다 한 2배 정도 걸려. 그게 뭐 오차가 좀 크긴 하지만 어쨌든 무조건 50일은 넘게 걸리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가격 측정을 하는 거야. 이제 50일이 나왔으니까 100일로 해가지고 25만원 곱해서 그러면은 2,500만원 해가지고 가격 측정을 해. 그리고 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추가로 또 하는 게 뭐냐면은 하루 봉급이 25만원이 나왔어. 그러면 25만원으로 하지 말고 한 좀 올려가지고 한 30만원으로 해. 왜냐? 프리랜서라는 게 항상 일이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긴 시간으로 가려면은 그런 식으로 돈을 받아야 돼. 그리고 회사에서 여러분들한테 월급을 주는 게 그 여러분들이 주는 그 가치에 대한 돈을 100% 주는 게 아니야. 거기서 띄고 회사에서 띄고 나서 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가치를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거니까 그거에서 좀 올려서 받는 게 맞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에서 올려서 받으려면은 한 적어도 30, 나 같은 경우에는 한 40 정도로 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는 알아서 이제 책정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30으로 했어. 그러면 3천만 원이 나오겠지. 자, 그래가지고 고객한테 이게 얼마나 걸리는데, 내가 책정한 시간이 얼마나 걸린다고 나왔는데 100일이 걸린다고 나왔는데 이거를 3천만 원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그러면은 고객에서 200% 어떻게 답변이 오냐면은, 와, 생각한 것보다 너무 비싸다고, 무조건 이렇게 답변이 와. 이제 여기에서 이제 영업 스킬이 시작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 번 해보고, 나도 아직 지금도 배우고 있는 시점인데 여러분들이 여러 번 해보면은 이제 좀 감이 올 수도 있고, 이제 여러분들만의 방법을 찾을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율을 잘해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의 디스카운트를 좀 주던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격 책정을 하는 거지. 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진짜 그 사람들이 너무 비싸다 그러고 그러면 내가 한 2,800까지 깎아줄 수 있다. 그러면은 2,800까지 하고 나서 나중에 딱 끝났을 때 잘 끝나면은 만족하게 끝났으면은 나중에 보너스를 더 줘라. 왜냐면 그건 내가 일한 가격 친 거기 때문에 보너스를 더 줘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훨씬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져. 보너스로 더 쳐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말은 여기에서 어떤 뉘앙스가 포함되면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결과물을 도출해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여가지고 거기에서는 이제 긍정적인 좀 느낌을 그 사람들한테 전달을 해줄 수가 있어. 그 사람들은 뭐 거기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겠지. 그래가지고 딱 가격 책정이 되면은 이제 시작이 되는 거다. 요즘에는 코워킹 스페이스도 많잖아. 그런데 가면은 스타트업 프로젝트 하는 사람들 많단 말이야. 거기에서 그런 사람들도 만나고, 또 다른 사람 만나고, 사람들 만나다 보면은 그 사람들과 소통을 하다 보면은 이제 자연적으로 아마 제의가 들어올 거야. 어쨌든 여기까지 내가 어떻게 프로젝트 가격을 책정을 하는지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봤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그냥 공유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만 해서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프리랜서 가격을 책정하는지 공부를 해가지고 여러분들만의 가격 책정하는 방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모두들 프리랜서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래머가 됐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뿅.